안녕하세요. 힐링닥터 큐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연입니다. 네. 경수 씨,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 인생의 계급장이라고 불리는 주름. 네. 계급이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아직 뭐 한 2병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주름 별로 없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네. 뭐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주름이 인생의 계급장이라고 예. 하지만요. 누구에게나 반갑지 않은 손님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나이에 비해서 남들보다 이게 주름이 더 깊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좀 글쎄요. 왠지 좀 컴플렉스 같기도 하고 남들보다 나이 들어 보이니까 괜히 좀 그렇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름뿐만이 아니라요. 사고나 외상으로 이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으면요. 참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럼요, 네, 예. 그게 이 속상한 거를 또 뛰어넘어서 평생 이 컴플렉스로 가져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깊은 주름과 원치 않은 흉터를 말끔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정광섭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힐링닥터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깊은 주름 혹은 이런 흉터, 상처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 주변에 보면요. 나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상당히 젊은 분인데 얼굴에 이제 주름이 유난히 좀 깊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잔주름이 되게 많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 또 마음의 병이 되는 것도 같고 이런데 도대체 이 주름이 왜 생기는 거고 같은 나이대 사람이라도 주름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일단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항상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우리 운명입니다. 예. 네, 주름도 생기고 탄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주름이란 자연적인 노화와 반복적인 근육 운동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네. 이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피부라는 것은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이 있는데 네. 표피는 죽은 세포이고요. 예. 이 진피 쪽에 보면은 엘라스틴, 콜라겐 그리고 수분들이 있는데 나이 들면서 이 엘라스틴, 콜라겐 줄어들고 수분도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반복 운동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게 돼 있는데 예. 개인차는 뭐 유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똑같은 뭐 환경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도 달리 받고 그러니까 예. 외부 환경 속에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개인적인 이게 어떤 유전적인 이런 차이 때문에도 사람마다 이제 어떤 주름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주연 씨는 이렇게 부모님이 상당히 피부가 좋으신가 봐요. 저희 부모님이요? 예. 네, 저희 뭐 부모님은 내가 젊었을 때는 네 피부보다 훨씬 좋았어. 뭐 이렇게 잡티 하나 없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군요. 근데 뭐 못지않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 보니까 어떤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노화의 어떤 주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피부에 여러 층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진피층이 이제 네.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럼 우리가 노화 과정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변하겠죠. 이 예. 모든 게 떨어지면서 중력으로 해서 떨어지면서 밑으로 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썹이 떨어지고 팔자 주름이 더 깊어지고 목이 주름이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렇게 중력으로 해서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예.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이렇게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그러니까 점점 이 중력의 힘이 피부에도 작용을 하는 거네요. 예. 중력의 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주에 가서 중력 없는 곳 가서 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이렇게 좀 노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기는 하지만 탄력도 떨어지기도 하지만요. 왜 하필이면은 많은 이 몸의 신체 부분 중에서도 얼굴에 유독 그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얼굴은 보면 우리 신체 부위에 항상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히잡을 쓰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항상 거의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는 뭐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표정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반복적으로 근육을 쓰기 때문에 또 더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노출이라고 보면은 손도 보면은 또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은 손도 많이 넓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네. 그런 것처럼 얼굴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많이 빨리 넓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깊게 패인 주름이나 어떤 이런 것도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만 질병이나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제 큰 흉터가 생기면은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좀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그럼요. 컴플렉스로 남거든요. 네. 화상이나 아니면 뭐 사고로 인한 어떤 피부에 생긴 흉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치료 가능하고 한 단독으로 시술을 해서 되지 않는다면 또 복합적으로 해서 좀 더 낫게 할 수도 있고 완치가 되지는 않더라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술을 할 때 왜 수술할 때 우리가 절개를 하느라고 거기에 이제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떤 이런 뭐 복합적인 시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피부에 생긴 흉터나 깊은 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어떤 시술로 이렇게 깊은 주름이나 흉터를 좀 치료할 수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피부에 생기는 흉터나 깊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자가 보존 지방 이식술과 보시면 지방이 이렇게 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내시경에 의해서 시술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가 지방 이식술이란 보시면은 신체 불균형, 뭐 소아마비 때문에 신체가 짝짝이라든지 한다든지 흉터라든지 패인 흉터라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의해서 사고로 의해서 흉터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들어서 빈약한 엉덩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에 꺼진 부위를 이식한다든지 젊은 여자들 좀 더 볼륨감을 주기 위한 그런 지방 이식술이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내시경이라는 건 알다시피 이렇게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면서 수술하는 시술입니다. 네. 작은 절개가 보이지 않는 부위 작은 절개로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주름을 유발하는 근육과 땡김으로써 근육을 제거하고 땡김으로써 결과를 주는 시술을 다양한 시술들이 있겠지만은 내시경 리프팅 시술과 그리고 이제 목주름이라든지 처진 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귀 앞과 뒤를 절개해서 당겨주는 안면 거상술을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깊은 주름이나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가보존 지방 이식술 그리고 네. 또 내시경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흉터 그리고 주름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가보존 지방 이식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시술법이죠?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모형입니다만은 1kg 부피의 이 지방이라고 치면은 이런 것을 이 지방을 이제 이렇게 흡입을 하여 몸에서 이제 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분리하는 과정 기계를 통해서 순수 지방만을 분리하고요. 저기 원심 분리기인가요?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만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걸 다시 원하는 부위에다가 이식하는 것을 자가 보존 이식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보니까 앞에 과정은 이제 자기 지방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본인의 어떤 좀 불필요한 지방들을 지방 흡입하듯이 빼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불필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한 좀 더 있는 부위에서 지방을 빼면 그 부위도 날씬해지고 또 필요한 부위는 볼륨감이 생기겠죠. 그렇군요. 이제 그 지방을 이제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주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까? 지방 이식술이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 부위가 짝짝이라서 소아마비 같은 경우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짝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 지방 이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고 또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어느 신체 부위가 함몰되었을 때도 지방 이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에 상관없이 다른 지방 이식술을 보면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어느 신체 부위가 빈약해진다는 거 치료할 수 있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보면 배는 지방이 쌓이는데
엉덩이라든지 유방 같은 경우에는 자꾸 작아지고 처지고 탄력이 없어 작아지는 경우 지방 이식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보면 배는 자꾸 늘어나는데 허벅지가 나이 들면 많이 이제 빈약해집니다. 네. 그럴 경우에도 지방 이식을 하면 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볼륨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든지 볼륨감을 주고 싶을 때 뭐 엉덩이라든지 유막이라든지 가끔은 보면은 또 팔도 너무 얇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뭐 얼굴에도 뭐 교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특이한 경우에도 팔 같은 경우에도 종아리도 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선천적으로 어떤 몸에 이제 장애가 있거나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이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신체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자가지방 이식술을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신의 지방을 어떻게 이렇게 흉터나 함몰된 부위에 치료를 할 수가 있는지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원장님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환자의 몸에서 지방 흡입을 하는 과정을 보고 있고요. 네. 종아리에 이식할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칭이네요, 양쪽이. 그렇죠. 소환도 네. 비대칭입니다. 이제 지방을 빼는 과정을 또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 시린지로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지방을 뺐고 수액과 이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방만 순수 분리하는 과정을 하고 나서 이제 종아리에 지방을 넣어주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양쪽이 이제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맞춰진 듯한 이런 느낌이 보이네요.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직접 보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가보존 지방이식술 시술 모습까지 이제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지방을 이식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가보존 이식술의 어떤 특징 아니면 장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지방세포를 이식하여 하기 때문에 모양과 촉감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만져보면은 우리 어느 조직과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반영구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네. 자기 지방을 이용해 이식을 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또 이제 그 흡입한 부위는 날씬해지고 또 이식한 부위는 볼륨감이 오기 때문에 빈약한 부위는 살리는 효과도 있고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소마비로 인한 비대칭이라든지 질병과 사고로 인한 뭐 함몰 부위라든지 뭐 수술 후유증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어느 부위에라도 지방 이식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인체 어느 부위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또 뭐 시술 당일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빈약한 부분은 볼륨을 채워주고 네. 그리고 또 지방이 조금 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있는 분들은 또 거기 부분이 또 날씬해지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 옛날에 이제 찰흙으로 이제 사람 모양을 빚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좀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파내고 그렇죠. 예, 좀 나와야 될 때는 이제 갖다 붙이고 붙이고요. 이제 이러는데 그게 이제 인간은 그게 자기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자가지방 이식술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제 자신의 지방을 쓰기 때문에 조직상으로 볼 때 뭐 거부 반응이나 이런 건 이제 일체 없다. 이런 네. 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 힐링 닥터 큐 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55세입니다. 55세시고요. 어떤 부위가 어떻게 고민이 되세요, 지금? 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네. 집중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인상을 쓰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미간이랑 이마에 주름이 좀 심해요.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 보톡스를 매번 맞았었는데 네. 좀 부담이 돼서요. 예, 예.
그래서 매번 주사를 안 맞고 한 번에 끝나는 수술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보톡스로 이제 미간의 주름을 좀 주기적으로 이제 펴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가지방 이식술을 한번 시술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안 하고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자가지방 이식술이라기보다는 예. 내시경으로 리프팅 수술을 하면서 근육을 유발하는 특별히 미간의 근육을 미간의 근육이 많이 이제 그 주름을 유발하는데 예. 그 근육들을 제거해주면은 예.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톡스를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내시경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가요? 어떤가요? 이 효과의 차이라는 것은 이제 보톡스라는 것은 매번 다시 맞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게 예, 있고 비용적인 시술을 부분이. 하면은 근육을 제거해 주면은 예. 이제 그 근육을 제거한 만큼 이제 결과가 오고 예. 또 오래 효과가 가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미간의 주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보톡스보다는 요즘 이런 시술들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방송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 여러분께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이제 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가보존 지방 이식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소아마비를 앓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양쪽의 이 팔다리가 좀 불균형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고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자가보존 지방 이식술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20대 여성입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치마 입는 게 너무 불편했다고 하면서 네. 하소연하고 와셨는데 보시면은 지방 이식술을 해서 이제 비슷한 종아리를 결과를 줄 수 있었고요. 네. 네. 보시면은 이분은 40대 남자인데 이 자식들과 이런 이제 신체 모습을 가지고 자식들과 어디 뭐 대중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그 해변에 나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지방 이식술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하게 되고 이제 해변에도 가고 대중탕에도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좀 비대칭적인 걸 이제 대칭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저게 이렇게 어떻게 좀 짧은 주기 동안 이제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어떤 후속적인 조치를 주기적으로 좀 취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뭐랄까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한번 이식된 지방은 살아남아서 예. 살아남아가지고 지방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예. 네.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 이식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하고 몸에 나면은 한번 이제 일단 적응이 되면은 이제 내지방이 살아남는 세포가 되기 때문에 예. 살이 찌면은 또 조금 그 부위에 같이 살쪘다가 예. 살이 빠지면 조금 또 같이 빠지게 돼 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내 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소아마비를 인해서 좀 비대칭적인 부분들 이렇게 좀 교정이 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네. 근데 선천적으로 좀 다리가 휜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 이제 보기도 안 좋지만 걷는데도 좀 불편하다는 이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휜 다리도 어떻게 이런 자가지방 이식술로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네, 교정이 되죠. 단지 여기 흰다리에 있어서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뭐 정형외과적으로 네.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네. 문제가 없다면 미용적으로 뭐 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사례를 보시면은 이렇게 50대 여자분이 이렇게 살이 빠져가지고 나이가 들면 살이 또 빠지고 또 하면서 이 무릎에도 보면 뼈가 왕성하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휘어져 보이는데 네. 허벅지 안쪽, 이 무릎 밑에 안쪽에 예. 그리고 무릎 옆쪽에 옆에도 이 시계에서 보면은 좀 더 곧바르게 그죠? 이 곧바른 인상을 주는 이제 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젊은 여성분들, 20대 여성분인데 보시면은 이게 뭐 꺼져 있고 굉장히 떨어져 보이죠. 예. 휘어져 보이고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지방 이식을 하면은 이런 이식으로 이 부위를 채워주면은 종아리가 곧바르게 보이는 다리가 곧바르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네. 이분은 이제 허벅지부터 보니까 발목까지 떨어져 나오는 라인이 거의 일자로 쭉 이제 네. 곧기에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또 소아마비로 불균형한 다리 그리고 또 휜다리에 자가보존 지방 이식술로 치료한 예후가 좋은 사례를 또 살펴봤는데요. 네. 자, 원장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에 혹은 얼굴에 이렇게 좀 흉터가 남은 분들은 또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그러니까요. 클까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이런 외상 흉터도 이런 자가 지방 이식 시술로 어떻게 좀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다 가능합니다. 여기 사례를 보시면은 이분이 50대 여자분이신데 어떻게 그 정보가 없어서인지 이렇게 지방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몰랐고 이렇게 50대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큰 수술보다는 이런 지방 이식을 간단한 수술로서 해가지고 이렇게 교정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너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이게 또 다른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흉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지방 이식도 좀 병행하고 절개를 해서 흉터도 좀 떼주고 꼬매주고 지방 이식도 하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40대 아까 40대 분인데 이제 네. 사고로 인해서 울퉁불퉁한 흉터가 남았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흉터가 없게끔 이렇게 자가지방 이식을 해주는 네.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제 또 교통사고 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큰 흉터가 남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분도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큰 사고 때문에 입원을 네. 했다가 퇴원을 하기도 했는데 흉터가 남고 그리고 그 다친 다리 좀 고스란히 좀 야위기만 해서 운동을 안 해갖고 이제 맞아요. 고스란히 네. 야위기만 했던 그런 모습을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좀 그런 경우도 어떻게 좀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 교통사고로 뭐 기부스를 너무 오래 했다든지 예. 하면은 가끔씩 그 부위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재활 치료하고 근육도 줄어드니까는 네. 재활을 치료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재활 치료하고 나도 그 부위가 잘 돌아오지 않을 때는 보면은 가끔씩 지방이 또 위축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는 지방 이식을 하면은 교정이 되죠. 네.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 허벅지에 옛날에 사고로 해서 핀을 꽂았던 부위가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이 여자분이 치마를 못 입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방 이식을 하면은 이렇게 물론 흉터는 좀 있지만은 그러나 네. 이 꺼진 것보다는 다른 차원의 흉터가 남게 되죠. 그리고 다시 보시면 여기도 사고로서 무릎 부위가 굉장히 함몰돼 있죠. 네. 그렇네요. 뼈가, 네. 무릎뼈가 절골이 돼가지고는 수술하고 이렇게 꺼진 흉터 남았는데 예. 지방 이식을 하고 나면은 흉터가 있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흉터. 예. 물론 이 흉터도 또 레이저 치료하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만 예. 어떤 간에 꺼진 거는 없어진 흉터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제 꺼진 부분이 저렇게 자가지방 이식으로 인해서 네. 많이 복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이렇게 네. 많은 여성분들이 미용상으로 이렇게 좀 지방 흡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네. 성형수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간혹 이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시술 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안타까운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장님 혹시 이런 성형수술이나 지방 흡입 수술에 이런 부작용도 이런 지방 이식 수술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30대 여성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부위가 그 후유증으로 이제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데 이런 뭐 굉장히 부모님한테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허리 쪽에서나 이렇게 좀 더 지방 있는 쪽에서 좀 뽑아서 흡입을 하여 이런 부위 그리고 허벅지 부위에 울퉁한 부위에 지방 이식함으로써 이제 교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팔에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 이식을 하면은 있는 부위에서 빼서 지방 이식을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를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후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렇게 치료 전과 치료 후에
분명히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교통사고 사례들도 우리가 알아봤는데 또 선천적으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얼굴 한쪽이 좀 꺼져 보이거나 이런 분들이 네.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질병, 이제 사람이 왜 아프고 나면 갑자기 확 늙고 얼굴이 네. 쑥이 아위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이제 노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제 살이 빠지게 되면은 갑자기 살이 빠지면은 훅 늙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얼굴 보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이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울해지기도 드는데. 예. 하고요. 네. 다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좋아진 사례가 또 있죠. 네. 의 사례를 보시면은 네.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볼륨감이 없어가지고 많이 나이 들어 보이시는데 이 직장에서 있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방 이식을 해주고 나면은 이 부위가 차고 이 팔자주름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결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방 이식을 하고 나니까 놀림을 받아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오히려 더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직장에서 언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불러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들에게는 이건 분명히 질환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은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힐링 닥터큐 이번 시간에는요. 마음까지 펴주는 흉터와 주름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흉터 그리고 깊은 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자,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57이에요. 네, 50대 후반이시고, 네. 어떤 부위가 어떻게 고민이 되세요? 저는 엉덩이가 너무 빈약해서 네. 고민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볼륨 보정 속옷으로 가려보지만 여름이라 너무 덥고 네. 엉덩이 옆쪽과 밑에도 움푹 들어가서 오. 시커멓게 보이고 예. 네. 목욕탕에 가려고 해도 예. 창피해서 사람들 없을 때 가게 되고 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예, 그렇군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예.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 동양 사람들 보면은 이제 엉덩이가 좀 작고 꺼진 부위가 많고 아까 이 전화로서 그 표현하신 것처럼 뭐 옆에 밑에 꺼지고 좀 네모나 보이죠 엉덩이가.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엉덩이 밑부분에 색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색소는 레이저 치료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나 빈약한 부위는 지방 이식으로서 채워주면은 볼륨감 있는 엉덩이가 되겠고요. 이 어느 부위에 좀 물론 전화 통화로만 하지만은 어느 부위에 지방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배에서 흡입을 하여 이제 엉덩이 쪽으로 이식해 주면은 좀 밑에 이런 경우에는 밑에도 엉덩이 하면 밑에까지 엉덩이를 교정을 하면은 굉장히 둥그스름한 그런 멋있는 엉덩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복부나 다른 곳에 이제 좀 지방이 많은 부위를 네. 거기를 이제 지방을 빼내서 이식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이제 볼륨감 있고 좀 탄력 있는 그런 신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좀 잘 새겨 들으시고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앞서서 이 흉터와 주름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또 다른 치료법인 이 내시경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내시경 리프팅은 그냥 리프팅은 피부과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내시경 리프팅은 과연 어떻게 하는 치료법인지 원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내시경 수술이라니 보시면 기구를 통해서 시술하는데 영상 화면을 보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넣어서 이 화면을 보는데 이 화면이란 굉장히 큰 화면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확대된 화면. 그러니까는 7배 이상 확대된 화면을 보면서 수술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동전 하나가 이 확대된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세밀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시경 수술이란 이 머리카락 안쪽에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작은 절개를 통해서 카메라를 넣고 수술하기 때문에 7배 이상 확대된 화면을 보면서 수술합니다. 그럼으로써 굉장히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모든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더 세밀하게 보이니까는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미세한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좀 직접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시경 리프팅 시술에 좀 특징이 있을까요? 화면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시술한다는 굉장히 큰 확대된 영상을 보면서 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신경이라든지 혈관도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며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수술도 비슷하겠지만은 내시경도 피부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 밑에 근육, 골막까지 올려줘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불필요한 근육을 큰 화면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근육의 반복 운동을 차단해 줌으로써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마주름 뭐 또 보면 이마주름이라든지 처진 눈매, 눈가주름, 미간주름, 볼,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수술하지만도 불구하고 볼 처짐까지 개선이 가능하고요. 네. 내시경을 통한 시술로서는 굉장히 절개가 굉장히 작게 들어갑니다. 네. 머리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붓기가 줄고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돼 있죠. 이제 근육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보톡스 주사를 맞지 않고도 전반적인 주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불필요한 그 근육들, 이게 움직여서 이제 우리 미간에 어떤 주름을 만들거나 이제 이러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을 안 하게끔 이제 좀 막아주면서 좀 주름을 좀 예방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에 있는 웬만한 주름들은 다 이제 커버가 가능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특징들을 갖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섬세한 치료가 가능하고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특징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주름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이 바로 이 내시경 리프팅 시술이죠. 좀 사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남자분, 50대 남자분인데 보시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주름이 생기시는 분이죠. 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심한 주름이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분이십니다. 이것 예.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눈썹도 그 방향이 좀 다르고 굉장히 많이 쳐져 있죠. 네. 이게 머리 속에 조그만 절개를 통해서 당겨주고 근육을 제거해줄 때 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뭐 갈매기 날개 같은 주름이죠. 네. 그런 주름들이 없어지고 또 미간 주름도 많이 없어지고 완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 남자분도 이게 일부러 찡그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죠. 심하시네요. 네. 예. 뭐 항상 이렇게 이런 주름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는 적절하게 내시경으로서 이 근육을 제거해주면 이렇게 미간 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치료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또 여기 주름도 이제 유발하는 근육을 일부는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저 주름만 없어져도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보니까 사람 인상이 달라져 맞아요. 보여요. 네. 예, 제 주변에 이제 아는 분이 저 미간 주름이 상당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이 네. 되게 강해 보여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손자를 보셨는데 오랜만에 이제 손자가 집에 놀러 왔거든요. 네. 할아버지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무섭다고 도망가더라고요.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살펴본 사례는 이마에 깊은 주름이 마치 꼭 연극 분장한 것 같이 그러니까요. 보이기도 예. 하고, 그런 좀 깊은 심한 주름의 치료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얼굴 전체도 시술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이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이 사례를 보시면은 50대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들어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보시면 목주름도 굉장히 강하고 처진 게 많죠. 보시면은 내시경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당겨주고 밑에 이제 귀의 앞쪽에 그다음 뒤쪽에 절개를 하였대 이제 밑에 안면 거상술을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턱선이 살아나고 목주름도 좋아지고 팔자주름도 좋아지고 입가 주름도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보시면은 질병을 앓고 나서 이제 좀 많이 노화 현상이 빨리 오면서 이런 자기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고, 네네. 조금 우울증 비슷하게 좀 있었다고 하시는데, 예.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주름도 없애주고
또 보시면 위에서 했지만도 불구하고 밑에도 좀 당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만큼도 이제 가능한데 보면은 이렇게 좋아지고 나서는 이제 좀 우울증이라든지 그 가족과 행복하게 좀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자, 이분은 또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분을 보시면은 60대 남자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활동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자기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이니까는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뭘 일하기가. 그래서 하신 분인데 보시면은 내시경을 통해서 위에 주름 없어지고 지금처럼 보이지만 미간도 해결이 됐고요. 네. 귀 앞과 뒤를 통해서 절개를 통해서 당겨 주니까는 보시면은 이제 입가 입 옆에 주름이라든지 처진 턱선이라든지 뭐 팔자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앞면에 좀 내시경 리프팅 시술을 해서 좋아진 사례들을 만나봤는데, 근데 얼굴만이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 목 쪽이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왜 제목을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아니, 혹시 있나 해서 그랬는데 이게 여성분들은 나이테라고 또 여자분들끼리 네, 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좀 나이테가 적으면은 더 어려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목주름도 개선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사례를 보시면은 이 60대자 분이신데 보시면은 이렇게 목에 주름이 굉장히 쭈글쭈글해 있고 그다음에 네네. 이중턱처럼 보이죠. 여기 지방이 쌓여 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또 여기 턱 쪽으로 쳐져 가지고는 이제 이게 더 많이 심하면 불독 개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네. 턱 쳐지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귀 뒤쪽과 조금 앞에 귀 앞쪽을 조금 절개해서 하면 당겨주면은 그 상수를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그 턱선도 좋아지고 목주름, 이중턱도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분도 보시면은 이제 60대인데 굉장히 그 아직도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네요. 이중턱과 잊혀진 것 때문에 귀 앞과 뒤를 통해서 이렇게 처진 것을 올려주고 나니까는 보면은 이렇게 많이 턱선과 이중턱, 팔자주름 이런 다 개선이 되었고요. 보시면 이분 귀를 보시면은 칼귀라 그러죠. 귀가 네네. 굉장히 쳐서 당기지고 굉장히 날카로운데 보시면은 당겨주면 올려주면은 올려줄 때 귀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복스러운 귀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또 이분도 50대인데 이중턱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럴 때는 많이들 뭐 주름 있고 이중턱 있으면 많이 또 여름에라도 이제 그 목에 굉장히 높은 것들을 입고 그런 가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귀 뒤에와 귀 앞에 조금 절개해서 이렇게 밑에만 당겨줬을 때도 이렇게 이런 이중턱도 없어지고 주름도 좋아지는 것을 얼굴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곽이 드러나는 이런 결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주름도 얼굴에 있는 주름도 주름이지만요. 또 요즘에 가끔 간혹가다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반점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반점이 좀 이렇게 큰 부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경우에도 치료가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요새는 이제 그 레이저가 뭐 워낙 좋아져 가지고는 네. 대부분의 이런 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분은 50대 여성으로서 이제 10대 때에 이 오타모반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결혼도 못 하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반복해서 치료하면은 깔끔하게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오타모반을 없애고 나서 결혼도 하셨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축하드려야겠네요. 예. 네. 예, 그리고 보면은 뭐 젊은 분인데 카페올레라고 하죠. 이제 커피색의 반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네.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참 힘들어 하시죠. 보면은 레이저로 치료를 했을 때 이런 깔끔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반점도 저렇게 치료가 가능하면은 혹시 화상이나 아니면은 뭐 불의의 사고로 인한 그 심한 흉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흉터들도 레이저로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런 30대 여성인데 화상
지방 흉터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레이저 치료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가 있죠. 네. 보면은 이분은 이제 사골에 인한 흉터인데 이렇게 흉터가 붉어서맣게 올라오는 흉터들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색소도 없어지고 또 이제 올라온 것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레이저로 반점도 치료가 되고 흉터도 좀 치료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자가보존 지방 이식과 또 내시경 리프팅 시술, 그 시술이 어떻게 이렇게 좀 병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복합적인 시술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뭐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때는 하나의 시술보다는 복합적으로 시술해야 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분은 60대라서 이렇게 그 어릴 때 수두의 자국에 수두로 해서 남은 흉터인데 이 나이대들 사실 보면은 분들 보면은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죠. 네. 그냥 그때 당시 예방 주사가 없어가지고 많이들도 수두도 앓고 그랬었는데 있었지만은 좀 잘 맞지를 못했죠. 네. 이제 그런데 보면은 수두의 흉터 이런 경우에는 이 파인 부분에 좀 지방 이식을 하고 또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치료했을 때 많이 완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사고 흉터인데 네. 일찍 이제 이런 흉터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일찍 벌써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레이저와 지방 이식으로 했을 때 보면은 이게 많은 이제 일찍 사고 나자마자 치료하기 시작하여 보면은 나중에는 보면은 좀 더 흉하게 남을 것도 덜 남는 흉터가 덜 남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어릴 때 저런 큰 병을 알아서 이렇게 평생 가지고 왔던 어떤 마음의 짐인데 저걸 이제 덜어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어떻게 마음의 병을 진짜 덜어내는 그런 맞아요. 역할을 하는 그런 시술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원장님, 이렇게 좀 저희가 치료가 된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부작용이나 혹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물론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수술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과개강 운동을 한동안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딪히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사우나, 찜질방, 뜨거운 데를 피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시간 부위가 네. 감각이 좀 처음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자칫하면 화상을 입기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기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예, 둔감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다. 자,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이제 시술 후에 주의할 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평소에 이 주름을 좀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에 어떤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거슬 수 없죠.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좀 덜 그죠? 천천히 노화를 막는 게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그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규칙적인 생활 속에 보면 숙면도 규칙적으로 잘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잠도 막 엎치락뒤치락 잘 못 자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고 사는 것도 하나만 고집하지 않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세안은 너무 세지 않게 자극 없이 가볍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많은 기능성 크림들이 많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발라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개 같은 경우는 적당한 높이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구부러지시면 또 그것도 이제 주름이 좀 유발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베개가 또 이런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까 높이 베니까 목에도 안 좋을 뿐더러 목 주름을 또 잡히게 하는 또 그런 원인도 있네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베개를 좀 높이 베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베개를 아예 안 베고 자요. 그러세요? 혹시 뒤통수가 좀 납작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름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힐링 닥터 교 이번 시간에는 정광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도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끝났네? 어이구, 나 상담 받고 싶었는데 네. 어쩌지? 그런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번호만 잘 메모해 놓으시면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이 가능하니까 뭐 오늘 주셔도 되고요. 내일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전화를 계속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힐링 다섯큐 이번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